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숨 쉬는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위협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주 이상 지속되는 마른 기침과 호흡 곤란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종종 몇 주째 마른 기침과 숨 가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꽤 오랫동안 감기려니 아니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만 생각하시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고 과거 흡연 경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때부터 마음속으로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 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의 작은 호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마치 흉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만성 진행성 폐 질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럽고 탄력 있던 폐가 점차 돌처럼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폐는 산소 교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온몸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질병명에 붙은 특발성이라는 단어는 현재까지도 그 뚜렷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질환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 역학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위험 인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 특히 남성과 흡연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흡연 외에도 폐섬유증 가족력이나 특정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금속가루, 목재먼지, 곰팡이, 성면 등 특정 분진에 직업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도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직업 이력과 생활 환경에 대해서도 꼼꼼히 문진하며 혹시 모를 노출 요인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위식도 역류질환도 특발성 폐섬유증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증상이 너무나 흔한 호흡기 질환, 즉 감기나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단순 감기로 오인하고 감기약만 드시거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래 없는 마른 기침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는 듯한 호흡 곤란이 시작되면 이미 병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할 때만 숨이 가빴지만 점차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이릅니다. 말기에는 산소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즉, 이미 섬유화된 폐 병변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가역적인 특성 때문에 조기 진단이야말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지키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감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작은 호소에도 귀 기울이며 혹시라도 특발성 폐섬유증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 없이 폐 기능 검사와 고해상도 흉부, CT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때로는 기관지경을 통한 폐 조직 검사나 흉관경을 통한 수술적 폐 조직 생체 검사까지 진행하여 세포 수준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진단 과정은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만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합니다.
이런 진단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치료의 시작점을 앞당겨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을 때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표정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과 혼란이 드리워지곤 합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의 그러한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병과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단순히 진단명을 통보하는 것을 넘어 환자분들이 이 질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가능한 한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특발성 폐섬유증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입증된 항섬유화 치료제는 피르페니돈과 닌테다닙 두 가지입니다. 이 약물들은 폐섬유화의 진행 속도를 늦춰 폐 기능 감소 속도를 약 50%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 이는 환자분들이 더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숨이 덜 차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환자분들의 기대 생존 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약물들의 작용 기전, 기대 효과,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분들께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환자분들이 자신의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약물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메스꺼움, 설사, 식욕부진, 그리고 간 기능 이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과 면밀한 부작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환자분 개개인의 신체 반응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최적의 약물 용량과 복용 스케줄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계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식사와 함께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간 기능 수치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약물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귀 기울이고 그 불편함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물 치료만으로 병의 진행을 완전히 막거나 이미 손상된 폐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폐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면 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폐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폐 이식은 말기 폐 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습니다. 새롭고 건강한 폐를 통해 다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기대감은 환자분들에게 다시 삶의 의지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폐 이식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치료 방법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장기 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 공여 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제 적합한 공여 폐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 환자의 경우 이식 수술 자체가 주는 신체적 부담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험 부담이 커 제한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의 현재 건강 상태, 예상되는 예후, 그리고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때로는 폐 이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험성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약물 치료와 보존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함께 논의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단순히 질병을 없애는 것을 넘어 환자분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단순히 의사의 처방과 약물만으로 관리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분들 스스로의 일상적인 노력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항상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생활 관리에 대해 강조하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생활 관리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폐 기능 악화를 최대한 늦추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단연금연입니다. 흡연은 폐 건강에 치명적이며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는 말 그대로 독약과 같습니다. 이미 손상된 폐의 흡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극은 섬유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급성 악화의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독감 및 폐렴구균 백신 접종은 폐가 약한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은 폐 섬유화증을 급성으로 악화시키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독감 유행 시기 전에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폐렴구균 백신도 환자 개개인의 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작은 예방접종 하나가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차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숨이 차다는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시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체력 저하와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호흡 곤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 등 환자분들의 신체 능력과 컨디션에 맞는 운동 방법을 지도합니다. 짧게라도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폐 기능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은 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곰팡이나 오래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폐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성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55세 이상이거나 흡연력이 있고 가족 중 폐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거나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군이라면 정기적인 폐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마주하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폐 관련 질환은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폐 기능 악화를 최대한 늦추고 충분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병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하고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